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템바징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하였는데요. 저희 오 대표님께서 템바징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듣고 시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템바징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템바징크는 동국 자재도 있고 포스코 자재도 있는데, 포스코 이 색상을 쓰고 싶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색상과 이제 디자인 따라서 이제 브랜드는 정해지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유효 폭은 재실 때는 여기 턱 튀어나온 부분에서 여기서 걸리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딱 재시면은 315가 유효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템바징크 시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밑에 의자 베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선 치수를 재셔야 되는데 총 사이즈가 이제 2100인데 여기서 의자 베이스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윗부분이 지금 30으로 되어 있네요. 30mm를 여기서 더 플러스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럼 2140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해주시고요. (2140으로)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쪽 부분까지 접으려면 거기서 3cm를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본 작업 돼 있는 상태에서 코너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전면에서 보셨을 때 왼쪽 같은 경우는 우선 뒤에 마감을 하지 않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연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3cm 플러스 시킨 상태에서 1cm는 저쪽 코너와 이쪽 코너가 만났을 때 이 부분에 구멍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1cm를 접어주시고 다음 거를 맞댔었을 때 훨씬 더 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cm를 더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cm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러스니까 4cm를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4cm, 1cm. 이 부분에는 지금 짬이 있기 때문에 짬 부분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 짬 부분은 1cm 커팅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V자로 커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살짝 V자로 커팅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접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cm 접어야 될 부분은 이 앞면만 접을 거기 때문에 뒷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 잘라주셔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커트 해주시고요. 1cm 커트 주시고 이 부분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 부분은 지금 수평자를 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 지금 철거 같은 경우는 수평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3cm가 빠져나가는 거죠. 네네. 의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피스를 많이 안 박아 주셔도 돼요. 피스는 어차피 템바징크가 내려왔을 때 베이스에서 박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고정될 만큼 한 3개에서 4개 정도 박아주시면 되고요. 전면만 오늘은 시공을 할 거지만 그래도 이쪽 코너 하는 부분은 한번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코너 같은 경우는 지금 3cm 요 기준에 맞춰서 요만큼을 잘랐기 때문에요. 얘를 이렇게 갖다 대서 넣으면은 여기 1cm를 접어 넣은 부분이
이 부분이 살짝 모자라서 이렇게 돼도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구멍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3cm에 맞춰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딱 코너가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선으로 좀 잘라줄 건데요. 초보자분께서는 이 부분도 긴판으로 나가시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짧은 걸로 먼저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그냥 이어 나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자로 잡으신 다음에 이 뒤에 잘라내야 될 부분 뒤도 표시해 주시고 앞쪽도 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좀 잘라줘서 좀 더 이쁘게끔 시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뒤도 접어준 이유가 이 부분을 잘랐을 때 뭔가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도 구멍이 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접어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번에 창문에 설명드렸듯이 똑같은 길이로 잘라버리면 이 부분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자 베이스에. 네, 이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잘라내주시고 사선으로 커팅을 해주신 다음에 부분도 똑같이 일자로 이 부분에 맞춰서 자르게 되면 여기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 0.5에서 1cm 정도 간격을 두시고 이제 사선으로 자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우선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나중에 한 면을 다 하게 되실 때 코너는 저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서 똑같이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자 베이스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럼 이제 코너 시공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너를 시공을 할 건데요. 이 코너를 시공하게 되면은 의자 베이스 위에다가 놓으시고요. 조금은 작게 하셔도 되니까요. 1980으로 재단을 하겠습니다. 코너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 작업을 해야 돼요. 가위로 자르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라 그라인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980 잡아주시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부분 네네. 사선으로 왜 좀 더 잘라주는지. 이 부분이 일자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면 일자로 자르셔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사선으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두겁 위로 튀어나오게 돼요, 이 날개가. 그럼 나중에 두겁을 덮으실 때 이 부분을 뭐 그때 잘라내거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은 뭐 좀 짧다 그래서 시공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손이 두 번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사선으로 좀 잘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속에 묻히는 부분이니까 상관없다는 거네요. 네네. 코너는 의자 베이스 위에 이렇게 올려 태우신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시는 건데요. 요거 하실 때 수평은 양 옆으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코너에다 대고 보셔도 되고, 그 부분은 좀 편하게 수평은 어느 정도 맞춰서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 후레싱은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템바징크 같은 경우는 이쪽부터 시공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시공을 한 거고요. 양쪽을 먼저 다 시공하고 나서 하면은 이쪽 걸 껴갖고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쪽 먼저 하고 나간 다음에 한 이 정도 어느 정도 붙였을 때 이쪽 코너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코너까지 완성을 했으면 창문 후레싱 윗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창문 후레싱 윗부분을 먼저 할 건데요. 요 윗부분을 먼저 하는 이유는 옆쪽 같은 경우는 디귿자로 해서 감싸줬을 때 물이 들어갈 확률이 적지만 윗부분은 벽에서 다 흘러내리는 물이 창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의자 베이스로 시공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보시고 시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창문 후레싱이 도면에서 나와 있듯이 3cm로 지금 노출면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 후레싱은 그럼 이쪽으로도 3cm 플러스 이쪽으로도 3cm 플러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경을 재면은 1050 나오네요. 창문을 하실 때는 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자는 꼭 사용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선으로 잘라 주셔야 가위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사선으로 잘라 주시고 요거만 커트해 주시고. 우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창문 따는 거는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창문 윗부분에 들어갈 부분이 치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양쪽으로 3cm씩 접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창문은 밑에 베이스가 먼저 들어가면 밑에 베이스가 접히는 거고 위에 베이스가 먼저 올라가면 위에 베이스를 먼저 접고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스타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부분이 여기서 보이는 이제 창문의 윗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3cm 그리고 반대쪽 부분도 3cm 표시를 해주셨으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가 지금 4cm로 위가 접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4cm는 빼고 잘라 주셔야 돼요. 다 접어 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4cm를 빼고. 아, 그 부분이 창틀이라는 거죠? 네네. 뭐 다 접으셔도 상관없는데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놔두고 이렇게 보셨을 때 요 면하고 요 면의 센치가 똑같게끔 네. 이렇게 맞춰가지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똑같이 4cm. 저는 현장에서 할 때 요 부분은 그냥 뭐 정확한 4cm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대략적으로 보고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접어주시고요. 이 부분이 창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옆에서 한번 들어가면 이 옆면하고 아,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네. 여기가 하지가 네. 40짜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4cm인 거지.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공구리라든지 기본 한 200은 될 거란 말이죠. 네네. 이중창으로 따지면 230 정도 나올 텐데 그럼 요 길이를 더 길게 해서
해야겠네 여기서. 기본 창문 플러스 4cm를 더하시면은 벽체 기장이 나옵니다. 두께만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선 창문 윗부분까지 지금 시공이 끝나셨다면 이제 판을 시공할 차례가 옵니다. 그럼 이제 판을 시공해 보겠습니다.